혹시 이혼하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나요? 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질문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일치하는 특징들 몇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런 비슷한 특징들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특징들을 피하면 조금 더 좋은 연애,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결혼이 목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서로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연애, 사랑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최우선은 아닌 거죠.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결혼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케이스는 아무래도 혼인 정년기라고 하는 그 나이대에 가까워졌을 때 많이 발생해요. 이건 우리나라가 또 심한 편이잖아요. 대학은 잘 갈 수 있겠냐? 대학 가면 취직은 언제 할 거냐? 취직하면 결혼은? 결혼하면 아이는? 아이 낳으면 둘째는? 이렇게 끝없는 재촉, 요즘 들어서 많이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이에 쫓겨서 우르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혼 준비할 때는 엄청 행복합니다. 물론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고 깨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결혼 준비 단계에서는 그냥 예쁘고 화려하고 어딜 가든 내가 주인공인 그런 상황인 거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쁜 드레스도 입고 비싼 예물도 보러 다니고 관리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고 특히나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금이 불행할 이유가 없겠죠. 문제는 결혼 다음이죠. 두 사람 모두 결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달렸단 말이에요. 결혼식 하루로 화려하고 재미있는 건 다 끝났어요. 이제 현실이죠. 둘 다 일도 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것뿐이 아니죠. 집안 대소사 챙겨야 하죠. 내야 할 관리비며 이러저러한 세금들 집안일을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게다가 화려하지도 재밌지도 않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심하게는 결혼하고 몇 달이 안 돼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어느 정도 참으면서 버티시는 분들도 결국은 아이 낳고 육아를 하면서 불화가 극에 이르거든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사랑이 거의 결여되어 있는 관계가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겉으로 보이는 걸 너무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분들은 나의 연애 상대, 나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사람 자체가 아닌 상대가 가진 조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조건 역시 충분히 그 사람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연애나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상대 조건을 본다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죠.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감정이 기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더하는 구조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와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의뢰인 분 중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았어요. 이상하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결혼을 했지?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인데 그래서 결혼을 한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직업이 좋은 편이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땅이랑 건물이랑 부동산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결혼하면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결국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조건이랑 결혼을 한 거죠. 경제력이나 배경, 직업 이런 것들을 보고 결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의 조건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 관계는 바로 위태해집니다. 솔직히 돈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직업 역시 그만두거나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특히 배우자가 가장 큰 힘이 되어줘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는 하는데요. 이 하나라는 게 어떤 하나인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녹여서 새롭게 하나의 인생으로 다시 만들어낸다? 이건 아니거든요. 각자 살아온 인생도 그대로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각각인 거죠. 다만 전혀 다른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하나로 묶는 끈이 있다는 거죠. 어깨동무하고 한 발씩 묶고 2인 삼각으로 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 같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다른 점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고치기 힘듭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계속 눈에 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가끔씩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나를 정말 화나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 관계의 시작은 애정이고 신뢰이기 때문이거든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결혼은 현실인지라
이것저것 문제들이 생기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목소리 높여서 싸웁니다. 하물며 오로지 결혼 자체가 목적, 사람보다는 조건이 먼저, 이런 사람들이 과연 원만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화를 내고 다투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는 애정과 신뢰가 깔려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화해하고 더 돈독해지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관계거든요. 반면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자, 지금 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장 깊은 곳에 애정과 신뢰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아닌 그 이후에 현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의 연애, 결혼 생활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K변호사 채널과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